베타 리셉터 partial agonist 이야기. 헤이스, 당신부터 여기에 리셉터에 손을 대세요. 에이스 뷰터롤, 미스 핀, 당신도 저와 함께 되지 않겠습니까? 핀도롤, 에이스 뷰터롤, partial agonist. 오늘은 partial agonis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베타 블라커를 하다가 partial agonist를 하냐, 베타 리셉터 partial agonist를 하냐. 네, 그것을 아주 깜짝스럽게 또 크리스탈 클리어하게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베타 리셉터 partial agonist를 보면은 여기에 핀이에요. 핀 모양. 네, 여기에 핀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핀. 그래서 얘는 핀이에요. 미시스 핀. 네, 이름이 뭐라고요? 네, 미시스 핀입니다. 미시스 핀. 네, 예쁘죠? 핀. 네, 그래서 얘는 핀돌롤이고, 그리고 얘는 그 에이스부터, 여기서 봤던 것처럼 에이스부터 얘예요. 얘가 이제 여기서 나요. 이제 팔션 아고니스트는 핀돌롤이랑 에이스부터, 아세부터롤 이렇게 두 녀석이 팔션 아고니스트인데 이 핀돌롤 같은 경우에는 얘는 넌 셀렉티브예요. 그래서 얘네들처럼 넌 셀렉티브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아세피톨롤은 위에서 봤다시피 얘는 베타1을 차단하는 베타1 셀렉티브 베타1 블라커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블라커인데 왜 여기에서 partial agonist라고 돼 있냐? 이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얘도 블라커거든요. 네, 블라커. 얘도 그 non selective 블라커여가지고 베타1과 베타2를 다 차단해야 되는데 왜 agonist라고 되어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자, 얘는 여기 보면은 partial agonist. 얘네들은 이제 사람이 이렇게 편하게 쉴 때보다 이 약을 섭취해주면은 쉴 때보다는 그 심파토미메틱 이펙트가 있어요. 얘보다는 심파토미메틱 효과가 있는데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이랑 에피네프린이 많을 때보다는 이제 얘네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적어요. 얘네들의 효과가 에피네프린이랑 노르에피네프린의 작용보다는 약해요. 오, 자 답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렇게 휴식할 때 얘네들을 핀돌롤이랑 아세뷰톨롤을 섭취해주면은 심파세틱이 올라가요. 그런데 이렇게 하이퍼텐션 같이 뭐 심장이 노르에피네프린이랑 에피네프린의 작용으로 인해서 너무 빨리 뛰거나 그렇게 이런 작용이 심할 때 파르셜 아고니스트인 핀돌롤이랑 에이스뷰톨롤을 쓰면은 효과가 감소해서 블라커 역할을 해요. 이렇게 가면은 블라커 역할을 하는 거고 맞죠? 얘네들이 이러한 작용이 일어날 때 쓰이면은 블라커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렇게 안정을 취하고 있을 때 얘네들을 섭취해주면은 어떤 역할을 한다? 아고니스트 역할을 한다. 기가 막히죠. 크리스탈 클리어를 하십니까? 네, 저는 이거 알고 나서 와, 진짜 놀랍다. 완전 크리스탈 클리어이다. 그럼 과연 이 핀돌롤이랑 아세비톨롤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사용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하이퍼텐시브인 환자인데 이제 고혈압을 가지고 있으나 이제 브라디칼디아가 있는 경우에 이 약을 씁니다. 왜냐면 이 약은 너무 효과가 강하지 않고 그냥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약한 것도 아니고 너무 센 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쯤 그리고 다른 것에 비해서는 약하다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프로프라놀 같은 것에 비해서는 약하고 그렇겠죠. 약한데 그래서 일단 브라디칼디아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한테 이 약을 씁니다. 그래서 이 약을 쓰면은 얘는 너무 강하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고 그냥 보통 반반하니까 얘는 이제 블러드 컨스트릭션이 다른 약에 비해서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블러드 컨스트릭션은 왜 베타 블라커를 쓰면 블러드 컨스트릭션이 일어나죠? 왜냐면 여기에 베타2가 있으면 베타2는 여기에 카테콜라민이 달라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블러드 다일레이션이 일어나요. 블러드 다일레이션이 일어나는데 얘를 이제 블라커가 차단을 하잖아요. 차단을 해서 여기에 달라붙어서 차단을 하면은 뭐가 일어나면 이제 알파1이 우세를 해요. 맞죠? 알파1이 우세를 하게 되면서 블러드 컨스트릭션이 일어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이렇게 어떨 경우에는 블라커 역할을 그리고 일반적일 경우에는 아고니스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제 어느 정도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알파1의 그 효과가 너무 안 발현되고 베타2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블러드 다일레이션이 그나마 좀 조절이 돼요. 맞죠? 좀 조절이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갑자기 abrupt discontinuation 갑자기 약을 섭취를 안 하면은 맞죠? sudden stop을 하면은 이제 부작용이 많이 왔죠. 왜냐면 여기에 그 블라커를 쓰는 동안에 우리 몸에서 왜 이렇게 심파테틱 작용이 안 일어나지 하면서 리셉터의 수가 어떻게 돼요? 리셉터의 수가 증가를 하고 센시티비티가 증가를 한 상황에서 갑자기 여기에 블라커들이 꽉 차 있었는데 맞죠? 블라커들이 꽉 차 있었는데 갑자기 이 약을 끊어요. 그러면은
너무 많은 리셉터들이 이제 카테콜라민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카테콜라민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다시 심장이 벌렁벌렁벌렁하고 그리고 혈압이 증가를 하게 돼요. 맞죠? 네, 이것을 바로 리바운드 이펙트라고 하고 여기서 배웠다시피 네, 여기에서 어리스미아가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리바운드 이펙트 배웠었죠. 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 약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끊어도 프로프라놀 뭐 이런 약에 비해서 훨씬 리바운드 이펙트가 작다고 합니다. 작거나 없거나 그리고 VLDL 같은 것이 또 분비가 적게 일어나고 합니다. VADL 같은 것이 분비가 현저하게 변화가 없죠. 근데 뭐 프라프라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very low density lipid 같은 것이 이제 많이 증가함으로써 이제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런 핀도롤 그리고 아세뷰토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효과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을 외우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 핀도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에이스부터 여기에 리셉터에 손대세요. 얘는 뭐예요? 알파가 아니라 얘는 베타 1이고 얘는 베타 2 리셉터잖아요. 네, 에이스. 당신이 먼저 여기에 대세요. 에이스부터 하니까 이 에이스 뷰톨롤이 뭐라고 하냐면 미스핀 당신도 함께 돼요.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핀돌롤 같은 거에는 손이 두 개여서 두 군데를 막아요. 맞죠? 베타 1과 베타 2 그리고 아세피톨롤은 이제 손이 한 개여가지고 왜냐면 다른 손 여기에 함께 잡고 있기 때문에 얘는 미세스 P는 손이 세 개네요. 네, 그래가지고 에이스피톨롤은 이제 베타 1만 이렇게 막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partial agonist가 왜 partial 얘네들은 블라커이면서도 왜 partial agonist라는지 알겠죠? 다시 썸업하자면 리캡을 하자면 얘네들이 partial agonist인 경우 partial agonist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쉴 때보다는 심파세틱을 이 약을 섭취했을 경우에 심파세틱이 올라가고 맞죠? 그럼 아고니스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노르에피네프린이랑 에피네프린이 작용이 강할 때보다는 얘네들은 블락을 해주는 듯한 얘네들의 효과를 낮춰주는 역할 그래서 블라커리라고 합니다. 맞죠?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브라디칼디아가 있으면서 이제 하이퍼텐시브가 있는 환자한테 쓰이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블러드 컨스트릭션을 덜 일어나게 하고 왜냐면 얘는 베타2 리셉터에 또 아고니스트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sudden stop 갑자기 이 약을 discontinuation 하면은 이제 섭취를 안 하면은 오는 부작용을 이제 타키칼디아 리바운드 이펙트를 이제 이 약을 섭취하다가 갑자기 끊어도 리바운드 이펙트가 없거나 다른 약, 뭐 프라프라놀 같은 것에 비해서 현저하게 없고요, 작고요. 그리고 very low density 같은 이러한 지방의 분비도 다른 것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이 분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partial agonist, 핀도롤 그리고 아세비톨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유용하였습니까? 네, 올바른 처방과 또 올바른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저희 모두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